자, 이거 녹화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석을 하게 될 경우에, 그치? 그래서 결석하게 되면 선생님 이렇게 녹화를 해요. 녹화를 하게 되면, 자, 우리 학원만에 이제 유튜브가 있어요. 되게 쓸데없이 유튜브가 있는데, 우리 학원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 어떤 집에서, 자, 집에서 들어도 되고, 가능하면 선생님이 학원으로 부를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저쪽에서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석한다고 해서 어떤 학습에 대한, 자, 이런 게 부족하거나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찍을 때는 되게 막 예쁘게 옷 입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에라이? 그리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예전에는 막 편집도 하고 그랬었어요. 편집해가지고, 막 거기에 막 스티커도 달고 막 여러 가지 했더니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날 것으로 그냥 올립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거기 보시면 우리, 자, 문항 먼저 필게요. 자,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근데 필기는 4페이지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3페이지에서, 자, 정서의 표출. 자, 요거 우리가 오늘 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의 목표는 또한 2강까지 한번 가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개념 5.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정서의, 자, 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자, 가볍게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황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자, 요 상황이라는 것은, 자, 긍정보다는 부정이 훨씬 더 많다. 자, 요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거의 90% 이상의 현대시는 전부 다 부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 그럼 상황, 그럼 이것에 대한, 자, 뭐니? 어떤 마이너스 인식이, 자, 들어갈 거고요. 자, 그러면 요 상황에 대해서, 자, 마이너스 정서가 나올 거예요. 그쵸?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때, 여기 있는 상황과 정서는 어떤 관계? 자, 유기적 관계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 좋으면, 자, 마음도 안 좋아.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자, 그리고,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자, 어떠한 대응 자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how에 초점을 맞춰서 태도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부정적 상황이기 때문에 태도는 긍정도 나올 수 있고, 부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상황이 긍정일 경우에는 태도는 긍정만 나옵니다. 상황이 안 좋은데, 이제 상황이 좋은데 부정적 태도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이유는 딱 하나. 바로 보편성에 어긋난다고 말씀드렸어.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자,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 현대시의, 자, 현대시의 어떤 내용 혹은 종류, 자, 아니면, 자, 우리가 이제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이 3가지 정도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자, 부조리 현실, 즉 부조리한 시대 현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대상의, 자, 부재 및 결핍. 자, 이거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자, 성찰 깨달음이었습니다. 검정색이 안 나오는데? 혹시 요거 선생님 머리로 이거 다 가리니? 얼굴로 다 가려? 요거 화면? 얼굴로 다 가려? 아, 조금 가려?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요거 혹시 방해되니? 방해 안 되지, 그치? 방해 안 되지. 좋아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백석의 8원이라는 걸로, 자,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서 우리는 역사적, 자, 그리고 일제 이렇게 봐서, 자, 어떤 화자가 2가지 종류로 해서, 그지? 소시민의 화자, 지식인의 화자 이렇게 봤어요. 일제강점기 시는 그 2개가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어떤 시가 나와도 해석하실 수 있어요. 됐지? 이따 뒤에 쪽에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선생님이 또 강의를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어요. 자, 그래서 얘는 부정적 상황이고요.
자, 이 녀석도 부정적 상황이고 이 성찰은 둘로 나눠져요. 그거 우리가 추후에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태도 파트 한번 볼게요. 태도.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색깔을 다르게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지? 물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은 이제 원래 분필로는 좀 이렇게 잘 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색해가지고, 좀 5년, 지금 4년이나 됐는데 좀 아직도 어색해. 그래서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색깔펜 요렇게 가지고 와서 선생님 어쩔 때 검정색 쓰고 어쩔 때 빨간색 쓰고 어쩔 때 파란색 써요. 중요도에 그런 차이가 있어요? 라고 물어봐서 선생님은 그 친구 되게 막 진지하게 왔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색깔펜을 썼대. 선생님이 그때 막 노란색도 쓰고 파란색도 쓰고 빨간색도 쓰고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냥 쥐피는 거 써. 그냥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중요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다 중요하지. 태도 갑니다. 자, 이건 화자의 태도인데요. 태도는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암기하라 그랬어요. 그죠? 국어의 모든 기본은 기본적인 건 암기예요. 기본적인 건 암기니까 자, 뭐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첫 번째 우리가 극복 의지부터 볼까요? 이 극복 의지,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 희망, 자, 그 다음에 같은 말이 생명력,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우리는 지향, 방향성이다. 왜? 지향하는 삶의 자세. 자, 이런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다 지향이기 때문에 다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극복 의지의 반대니까 체념. 자, 희망의 반대니까 자, 절망. 자, 생명력의 반대니까 굳이 얘기하면 무기력. 그렇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 둘의 기준이 뭐냐면, 이 둘의 기준은 바로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자, 그래서 우리가 시 전체를 봤을 때 흐름은 어떤 방식으로 가냐면, 자, 위에가 마이너스 상황이 되면, 자,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정서가. 여기까지 흐름 이해가죠? 정서가 다 마이너스로 가고요. 마지막 태도에서 집중하라 그랬어요. 태도에서. 태도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태도. 이 태도에 마찬가지로 자, 이 마이너스 플러스의 기준은 노력이라 그랬습니다. 노력이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 됐죠? 자, 시를 전체적으로 다 익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신 때는 그래야 돼요. 내신 때는 학원에서 그 학교에서 적어주는 거 전부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내신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신에서도 외부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 외부 지문의 다른 시들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외부 지문은 한 10% 정도예요. 10% 정도고 나머지 이제 90%가 내부 지문이기 때문에 내부 지문만 다 해도 1등급이 나와요. 아무튼 그때는 다 암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무조건 수능을 보시니까. 저마다 수능을 보시니까. 자, 됐습니다. 자, 요 흐름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리고 시는 구체적이라 그랬니? 추상적이라 그랬니? 추 나오면 안 됩니다. 구체적이라 그랬습니다. 시는 따라서 자, 요런 어떤 자, 부조리 현실, 대상의 부재미 결핍, 성찰 깨달음. 자, 이런 것들은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어디? 앞부분에, 즉 일반적으로 첫 부분에 이미지화 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몇 가지? 3가지로 끌고 갔어요. 자, 첫 번째, 자, 차갑다 이미지. 이렇게 크게 해도 괜찮아. 크게 해도 괜찮아.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어둡다 이미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차갑다 이미지. 이런 것들은 책에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책에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쌤이 지금까지, 자, 어떤 30몇 년 동안, 자, 쭉 출제를 했던 거를 분석했더니 이렇게 압축할 수 있다. 잘하는 거야. 그래서 차갑다, 어둡다, 뭐야, 여기 차갑다 또 나왔죠? 자, 거세다죠? 그쵸? 그래서 뭐 겨울이나 눈, 그다음에 밤이나 어둠, 자, 뭐 비바람이나 눈비 혹은 채찍, 자,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첫 부분에 이미지화 시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얘네들이 딱 나오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부정적 상황이겠구나. 그럼 전체 마이너스 정석이겠구나. 마지막에 태도만 판단하자. 됐습니까? 이때 주제는 상황과 태도만 잡아주면 자, 그게 주제가 된다. 주제를 굳이 골라내지 않으셔도 된다. 됐죠? 요렇게. 그래서 시를 어떻게 읽어야 돼? 딱딱딱딱딱 이렇게만 읽고 넘어가셔야 돼. 그럼 문제에서는 시어의 의미를 물어요. 그럼 시어의 의미는 선생님이 찾는 법을 추후에 알려드릴 거예요. 진도에 맞춰서. 알겠지? 자,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거 했고요. 자, 이제 우리가 개념 5. 자, 정서의 표출이에요. 정서의 표출.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자, 요거 감정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렇죠? 감정이야. 근데 단순히 감정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상황으로부터 유발되는 반응, 즉 상황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 정서적 반응과 태도적 반응. 이 두 가지. 자, 그래서 시를 읽을 때 상황이 이렇네?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지? 어떤 반응을 보이지? 어떤 반응을 보이지? 어떤 반응을 보이지? 이런 방식으로 읽어가시는 거예요. 전체 흐름 속에서. 자, 그럼 갑니다. 이제 요건 쓸 시간 드릴게요. 자, 거기 보니까 자, 정서의 표출이라고 있어요. 자, 정서의 표출. 표출이니까 우리는 표출은 드러내다 이런 뜻이거든. 자, 드러내다 이런 뜻인데 요 드러내다를 우리는 자,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단 말이에요. 드러내는 거. 첫 번째 화자가 드러났니? 두 번째 청자가 드러났니? 그래서 대화체 뭐 이런 것들을 배웠지.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오늘 감정이 드러났니를 배우게 될 거예요. 여기 좀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들이 나옵니다. 자, 볼게요. 자, 드러나다. 너무 자세하게 안 들어갈 거예요.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여러분들 과부하 일어나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거 배우고 추후에 여기 섬세한 개념이 나오면 그때 다시 들어갈 거니까. 자, 큰 흐름 정도만 자, 우리가 배웁시다. 자, 드러나다라고 해서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느냐 가볍게 볼 거예요. 드러난 것을 우리는 뭐냐면 영탄적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자, 드러나지 않은 것을 담담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히 얘기할게요. 보통 어조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담담한 어조, 자, 영탄적 어조로 끌고 갑니다. 원래 어조라는 건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우실 거예요. 그런데 보통 정서가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느냐에서 관련된 문제는 이게 영탄이니 담담하니 그렇게 얘기해요. 즉 영탄이라는 것은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담담한이라는 것은 감정이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도 눌러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나는 슬퍼. 그럼 직접이야, 간접이야? 직접. 그치? 여러분들한테 내가 시인이 나는 너무나 슬퍼. 그러면 직접이에요. 얘는 직접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쌤 오늘 기분 어때요? 라고 해서 나는 슬퍼. 그러면 직접. 이럴 때 우리는 영탄적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멀거니 먼 산을 바라보는 거야. 한 2초에서 3초 정도. 졸라 있어 보이잖아. 오늘 기분 어때요? 오늘 기분? 나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보니, 야, 오늘 하늘이 좀 슬퍼 보이지 않니?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러면 정서를 직접 드러내는 거야? 아니면 하늘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야? 하늘을 통해서 들어가죠. 이렇게 슬퍼라고 하면 직접. 한번 거쳐서 가죠. 이런 걸 뭐라 그래? 간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간접이라는 것은 감정이 있는데도 누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 가니? 요거 이해가? 슬퍼! 그럼 영탄. 근데 어떻게? 하늘도 참 슬프다. 이해가? 그럼 거쳐가지. 그럼 이런 걸 뭐라 그래? 비로소 이걸 감정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도 누르는 거예요. 이때 보세요. 하늘을 통해서 얘기했죠. 야, 저 새 한 마리 날아가. 새 날아가는데, 야, 저 새도 우는구나. 새도 슬프구나. 나의 감정을 새를 통해서 얘기해요. 내가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럼 우리 뭐라고 할까? 새가 노래하는구나 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렇지. 근데 내가 슬프니까
새는 기분 좋아서 울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야, 새가 우는구나.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하늘이 슬퍼보네. 이때 새와 하늘을 우린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봤죠? 객관적 상관물. 그런데 다 후려칩시다. 시에 쓰이는 모든 사물이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알겠지? 그것을 물어볼 때에 대비냐 아니면 동일시냐 감정이입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추후에 나오니까 그것도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자, 내가 결혼해줘, 사랑해 이러면 영탄. 그렇죠? 아무 말 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이걸 열어. 이거 뭐예요? 반지. 탁. 그치?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럼 여자는 막 졸라 감동하죠. 막. 야, 그럼 이거 여는 거. 그럼 여기에 이 반지는 나의 감정을 담은 거예요. 사랑한다는. 맞아요? 그치? 그럼 이 반지가 뭐가 돼? 객관적? 상관물. 이해 갑니까? 그럼 정서를 어떻게 드러내는 거야? 반지를 통해서 드러냈기 때문에 이것을 담담한어조, 감정절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이해 가니? 따라서 객관적 상관물이 사용된다는 건 감정절제예요. 이때 투영이라는 말, 투영 얘기 들어봤니 혹시 투영? 투영은 무슨 뜻이야? 그냥 마음을 담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물에는 담겨 있으니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은 3가지 요소만, 나중에 5가지 적어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감탄사가 있으면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다 감탄사야. 그럼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탄형 어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탄형 어미 같은 경우는 자, 보통 뭐뭐리라 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나서 저기 뭐뭐여. 요거는 나중에 좀 깊게 들어가자. 자, 뭐뭐구나. 자, 뭐뭐도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감탄형 어미예요. 그리고 감정서술어. 슬프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나중에 우리가 뭐 서리법이나 이런 것들 더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자, 감정을 절제하는 방법은 자, 3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뭐냐면 당연히 자, 비유나 그 다음에 상징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이거 구분하지 않으셔도 돼요. 옛날에는 비유와 상징을 완전히 구분했는데 언제부턴가 비유 상징이 그냥 묶어요. 그래서 상징 그러면 비유를 나타내는 거야. 구분하지 않아도 돼. 자,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여러분들 국어 출판사 있잖아. 비상 들어봤죠? 그게 바로 비유와 상징의 준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객관적 상관물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추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자, 3번째는 평서형이에요. 뭐뭐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 요거만 적으세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문제 풀면서 저 3가지 뿐만 아니라 나중에 5가지로 더 늘릴 겁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각각을 따로 하니까 우선은 거시적 흐름, 큰 흐름만 먼저 잡고 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저기 나와 있는 전형석들 같은 경우는 해석하는 데는 큰 의미는 없어요. 문제 풀 때에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아파? 왜? 감기? 안 힘들겠다.
자, 됐어요? 얼추 적었나요? 자, 그러면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개념 5. 자, 개념 한번 보자. 자, 시에서는 화자가 감정을 직접적 표출. 자, 밑줄 치세요. 직접적 표출 밑줄 치고 밑에 뭐라고 쓸까? 영탄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영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면 여기는 절제라고 쓰세요. 절제. 자, 보통 감탄사가 사용됐거나 감정을 표출하는 말이 쓰였을 때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밑에 시를 한번 구분해 보자. 자, 나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백석의 여승인데요. 자,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 자, 먼저 봐봐. 우리 지난 시간에 백석 배우지 않았니? 백석. 그지? 백석의 8원. 백석 되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 사실 백석이 쓰는 시의 종류는 3가지 종류인데요. 자, 그거 뭐 나열하는 것보다 요거 한번 볼까? 우선 백석. 그럼 언제? 일제 강점기. 그치? 지난 시간에 이거 강조했지. 그치? 백석은 일제 강점기야. 그럼 일제 강점기 시 2개 있어. 소시민의 화자와 그 다음에 지식인의 화자가 있어. 거기 한번 읽어봐. 눈으로 쭉 읽어봐. 소시민의 화자와 지식인의 화자가 있다 그랬어. 지난 시간에. 자, 됐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보면 거기 우리가 여승이 등장했고, 여승은 어때 보여요? 쓸쓸해 보여요. 그치? 하나의 구체적 대상이 쓸쓸해 보인다는 얘기는 현실에서 힘들다는 얘기야. 맞지? 그럼 이거는 구체적인 대상이 나왔으니까, 이건 지식인의 화자예요? 소시민의 화자예요? 이거 소시민의 화자예요. 주제는 뭘로 가냐면, 이거는 민족의 순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왜요? 지식인의 화자에서는 우리가 쌤이 차갑다, 어둡다, 거세다를 바탕으로 해서 끌고 간다 그랬죠. 그치? 어떤 특정 대상이나 그런 화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요. 무조건 극복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자, 어떤 소시민의 화자입니다. 물론 전문은 아니라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전문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자, 볼게요.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자, 이거 뭐예요? 가지치의 냄새. 가지치는 나물입니다. 나물 냄새가 났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승이 된 지 오래됐구나. 자, 쓸쓸한 요거 물결 쳐야죠.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돼요. 여승은 쓸쓸해 하는구나. 맞아요? 그럼 여승의 여승의 상황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그래요. 그럼 질문. 밑에 보니까 나 동그라미. 자, 그럼 화자는 이 여승에 대해서 뭘 느낀다고요? 무조건 2글자? 연민. 그렇죠. 여기까지 오시면 이 시는 퍼펙트하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됐죠? 여승이 슬퍼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화자나 작가는 무조건 연민 느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른쪽 끝에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서러워졌다 물결. 이것은 상대의 슬픔을 공감하는 슬픔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연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퍼펙트합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서럽다라고 정확하게 감정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죠. 그럼 이것은 뭐가 돼요? 이 시는 영탄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영탄적. 가에다가 영탄이라고 쓰세요. 자, 나시 볼게요. 김소월의 자, 초혼입니다. 혼을 부르다. 자, 이런 얘기예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여기서 벌써 나왔네. 자, 칠판 봐요. 여기서 추가할 것을 추후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나와서 자, 말씀드릴게요. 자, 거기에 보면 밑줄 쳐보세요. 자, 이름이여 거기다 밑줄 쳐봐. 이름이여 밑줄 쳐보세요. 자, 이름이여 밑줄 치시면, 자, 이 녀석을 우리는 자, 돈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호법이라는 것은 체언, 요거 이제 명사거든요. 플러스 뭐뭐여, 자, 그 다음에 뭐뭐아, 뭐뭐야 이렇게 부를 때 돈호법이라고 해요. 이 녀석도 부르는 거니까 자, 이 녀석도 우리는 영탄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호법 영탄적이에요. 이름이요 이렇게. 이거 영탄적. 그럼 감정을 직접 드러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저기 특히 이제 일본에서의 어떤 이제 불교적인 것들에서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이름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현대시 같은 경우에서는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본질을 나타낸다 이렇게 나중에 배우시게 될 텐데 이 초혼이라는 게 뭐냐면 혼을 부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일본 애니를 봤다면 일본 애니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죠. 어떤 이름에 대한 이름을 바탕으로 한 어떤 애니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보면 이름을 찾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 같은 경우 그래서 그 감독을 쌤이 되게 좋아하는 마코토 감독인데 너의 이름은 즉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로 이제 이름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블리치라는 또 아주 전설적인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수많은 혈귀나 요괴들이 막 있거든요. 그 요괴들이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려서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현실 세계에서 없애고 저승으로 보내기 위해선 얘의 이름을 지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꽤 많이 나와요. 이름. 그래서 이 어떤 불교적인 건데 그래서 어떤 이제 사람이 죽을 때 이름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혹시 그거 봤어요? 코코? 코코 봤어요? 기억해줘. 뭐 이걸로 유명한? 그래서 코코 보시면 멕시코의 어떤 사후 어떤 그 세계관을 알 수 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라질 때는 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질 때에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이름을 이렇게 적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늘 이렇게 모셔놓죠.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이름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삶과 죽음 얘기하면 이름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 넘어가요. 자, 다달락. 자, 용하기 형의 자,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자, 시작.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것만 판단하세요. 영탄이냐 절제냐 그것만 판단해봐. 다시 라시 모두. 다시 라시 모두. 영탄이냐 절제냐만 판단해봐. 가볍게 읽으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다달락 같은 경우는 영탄이 아니라 절제죠. 그렇지? 자, 어떤 부르는 도노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감탄사가 있지도 않고 이렇게 끝나지도 않았어요. 리라, 구나, 도다 끝나지도 않았고요. 자, 감정 서술어도 없죠. 슬프다, 서럽다. 그러니까 얘는 감정 절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알겠지? 절제. 자, 라시 어때요? 라시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얘도 감정 절제죠. 그러니까 가와 나는 영탄적이고요. 다와 나는 절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요. 자, 이제 우리가 4페이지 보는데요. 자, 앞부분에 좀 했어요. 자, 갑시다. 부정적 상황이에요. 자, 대부분의 시에는 부정적 상황 세모. 자, 그러면 화자가 자, 현실에 불만족했다. 여기다 세모. 현실에 불만족했다. 자, 모두 부정적 상황으로 보아도 된다. 그러니까 불만족했으니까 당연히 정서는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시에 나타난 부정적 상황은 부조리한 시대 현실, 대상의 부재 및 결핍, 자, 성찰, 습니다 적어둔 거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부정적 상황만 한번 가볍게 이해하십시다. 본질만. 자, 가자. 자, 어떤 상황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요 상황을 가만히 보니, 자, 내가 추구하는 이상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괴리. 그치? 자, 차이점으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뭘 한다 그랬습니까? 내적 갈등을 겪는다 그랬죠? 자, 그럼 내적 갈등을 겪으면 이것 때문에 얘는 힘들어요. 고뇌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때 비로소 상황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정서가 그대로 이어진다.
됐죠? 그래서 자, 상황, 인식, 정서. 자, 요 흐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그랬어. 자, 그럼 밑에 볼게요. 다음 시에 나타난 부정적 상황이 무엇인지 각각 써보자. 자, 시작 써보세요. 세 가지 있어. 부조리 현실, 대상의 부재 및 결핍, 그 다음에 성취할 깨달음. 이거 인간 있는 애들 진짜 콧노래 계속 다 듣겠는데. 자, 다 틀려도 돼요. 시 읽고. 그리고 지금은 틀리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쫄지 마라. 자, 됐습니다. 자, 볼게요. 자, 264의 광야인데요. 요거 혹시 중학교 때 배운 학생들 있을 텐데? 요 배운 사람, 264의 광야. 아, 없구나. 자, 264. 자, 264만 밑줄 치세요. 자, 암기하세요. 일제강점기. 근데 264C는 배운 적 있죠? 중학교 때. 자, 있을 텐데. 자, 264 일제강점기입니다. 추후에 나오면 설명해 드릴게요. 264. 자, 264는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지식인의 입장입니다. 무조건 지식인의 입장이고요. 일제강점기, 즉, 이 양반의 시는, 자, 당연히 일제강점기가 부정적 상황이죠? 부정적 상황에 플러스 태도예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극복 의지예요. 아닌 시가 없어요. 264. 만약에 어디서 들어봤다라고 하면 264 이제 그 죄수번호, 그쵸? 그래서 이름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좀 많이 달라요. 원래 죄수번호지만, 죄수번호가 이제, 264지만, 사실은 이 원래 의미는 역사를 찢어버리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의 어떤 시적 스승이 이제 김억이라는 양반이, 야, 그거 너무 무섭지 않니? 호가? 호가 너무 무서운 것 같아. 그래서 저 육사라는 것을 좀 다른 의미로 바꿔봐라고 한 거예요. 그럼 왜 역사를 찢어버린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일제강점기를 이 양반은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찢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이제 시로 알고 있는데, 시인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시인 아니고요. 그냥 군인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군인이에요, 군인.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그냥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군인 학교, 장교 출신이거든요. 장교예요. 그래서 무관학교 장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동기가 홍범도 장군이에요. 그리고 누구한테 배웠냐면 김좌진 장군 밑에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양반의 14대조 할아버지가 퇴계 이황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어떤 실현에 있어서 절대 굴하지 않는 264 이 양반입니다.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거기 보자. 지금 눈 내리고, 어머나. 눈 내리고. 눈 어떻게 해줘야 돼? 세모. 그렇지. 눈 세모 잡아줘봐. 자, 눈 세모 잡아줘봐. 자, 눈 어떤 이미지? 차갑다 이미지. 그렇지.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세모 딱 잡아줘. 됐습니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부정적 상황이구나. 그래서 마지막 태도 어떻게 하나 보세요.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하니. 나중에 매화 배울 겁니다. 자, 매화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추후에 배울게, 매화. 고전시 갈 때 배울 거야. 이 매화라는 것은 뭐냐면,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이 매화는 일반적으로 지조, 절개, 쉽게 가자, 극복의지예요. 매화는.
자, 그 다음에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시를 뿌려라 뿌려라라고 돼 있잖아, 그지? 뭐뭐 리라 이런 뜻입니다. 밑줄 쳐. 뭐뭐 리라.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세한 건 추후에 배우겠습니다. 순서대로 갈게요. 자, 부정적 상황 1 뭐라고 적으면 될까? 부조리현실, 부조리한 시대현실 이렇게 적어주면 퍼펙트합니다. 암기하셔야 돼. 264 일제강점기야. 다른 거 다 몰라도요. 이 두 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264는 무조건 마이너스 상황 플러스 태도. 자, 우리 소월영의 진달래꽃. 어머나, 평생 한 여자만 사랑했던 시인이에요. 자, 볼게요. 나보기가 터나와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우리다. 딱 눈에 들어오죠. 지금 어떤 상황? 이별 상황. 그렇지. 됐죠. 밑에다 적어보세요. 대상의 부재 및 결핍. 이렇게. 대상의 부재 및 결핍. 이름 너무 예쁘지 않냐? 소월. 나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 본명은 이제 김정식일 거예요. 근데 소월 이름 너무 예쁘지. 이렇게 이제 그 시 쓰는 사람들은 사실 육사도 본명이 따로 있어요. 보통 이제 자신의 어떤 필명들을 많이, 선생님의 필명도 있거든요. 비웃지 마세요. 선생님의 필명이 흐채예요. 선생님, 이게 흐채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선생님 아들 이름이 곤이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우연히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 딱 초등학교 5학년인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가끔 학원. 그러면, 내 아들 이름이 이제 곤인데, 이 고흐와 니체의 앞글자를 딴 이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한자로 많이 이름 하잖아요. 한글이나, 그지? 그래서 외국 사람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화가, 그거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니체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앞으로 이제 들으시게 될 거야. 그래서 철학자입니다. 망치를 든 철학자. 뭐라고 해서. 자, 그래서 이제 고흐와, 자, 니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요 밑에 걸 쓰는 거예요. 흐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곤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있어요. 전 필명이. 자, 오른쪽 봅니다. 자, 김수용. 선생님 다 이제 중요한 사람들 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예전에는 이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추후에 다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좀 건조하게 좀 갈게요. 자, 고궁을 나오면서. 자, 나 동그라미 잡아볼까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드러난 화자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죠? 드러난 화자. 자, 요거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근데 질문 하나 던질게요. 그리고 화자가 생각하는 그런 정선하는 것은 물결 한번 쳐보는 거예요. 먼저 오른쪽에 보이죠? 이렇게 분개하는가, 이런 것들, 그지? 자, 됐어요. 자, 보세요. 내가 질문 던질 거야. 요거 일제강점기니? 모르겠지. 그치? 자, 분단 전쟁이야? 모르겠지. 독재도 아닌 것 같고. 그쵸? 요거 가난에 대한 얘기도 아닌 것 같고. 그쵸? 자, 그렇다면 이거 이별이니? 아니잖아요. 5,000원짜리 갈비하고 이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렇다면 남은 건 뭐냐면 거기다 적으세요. 성찰입니다. 이런 걸 나중에 성찰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황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개념 7 갑니다. 비판 극복 의지인데요. 우린 가볍게 볼 거예요. 자, 부정적 상황에 대처하는 화자의 태도. 자, 부정적 상황 세모. 자, 화자의 태도 물결 다릅니다. 자, 비판적 태도. 자, 이거 동그라미 한번 치세요.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공격하는 태도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렇다면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이거 지적질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내가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들. 그럼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비판한다 그랬으니까 이 부정적 현실은 어떤 걸 비판할까? 우리 부정적 현실 크게 두 가지. 지웠네. 부조리한 시대 현실, 그 다음에 이별이야. 대상의 부재 및 결핍. 둘 중에 어떤 걸까? 당연히 부조리한 시대 현실일 거예요. 이해가죠? 이별했다고 비판하면 안 돼요. 그치? 나하고 헤어진 남자친구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거기다가 적어보세요. 부조리한 시대현실이라고 적어보세요. 부정적 현실 중에서 부조리한 시대현실이라고 적어봐요. 어디냐면 이쪽에 있죠. 부조리한 시대현실. 그래서 자 비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극복의지 동그라미 잡아주시고요. 자, 이것은 모두예요. 부정적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이겨내려고 노력 밑줄 치고 별표 하나. 그래서 극복의지는 비판적 태도와 함께 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자, 밑에 김수영의 사령 한번 볼게요. 자, 거기다가 독재라고 적어보세요. 자, 김수영 밑에다가 독재라고 적어보세요. 자, 볼게요. 여기 그대라고 나왔잖아요. 자, 그대 동그라미 있죠. 이 그대는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의미예요. 자유. 프리덤. 자, 자유의 자 정의로움도 우리들의 섬세함도 우리 동그라미. 그러니까 자유를 그대라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주면 될까요? 의인화. 그럼 맞는 표현이에요. 자유를 자 의인화했다라고 맞는 표현이야.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즉 자유를 추구하려는 행동은 죽음을 각오하는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욕된 교회 세모 거기다 적어볼까요? 독재라고 적어보세요. 독재. 이것이 뭐래요? 마음에 들지 않아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왼쪽에 있는 비판입니다. 비판. 나중에 우리가 현실 참여작가라고 해서 김수영, 황지우 이런 사람들 배울 거예요. 그때 좀 더 자세히 들어갑시다. 자, 오른쪽에 김영남 독을차고인데요. 김영남 밑에다 적으세요. 일제강점기. 김영남 밑에다 일제강점기. 자, 시간 드립니다. 비판인지 극복의지인지 시작! 자, 정답은 거기 보면 극복의지로 보셔야죠. 그치? 자, 한번 볼까요? 앞뒤로 덤비는 이리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며 내 동그라미 잡으시고요. 이리승냥이 세모 잡으세요. 내 산채로 짐승 어떤 짐승? 이리승냥의 밥이 되어서 찢기고 핥히우라 내 맡긴 신세. 자, 요거 두 줄 묶어봐. 자, 그럼 마이너스 상황이죠. 그렇지, 마이너스 상황이지. 그럼 이거에 대한 반응 찾으세요. 자, 반응 찾으세요. 반응. 자, 반응 뭐 하겠대? 그냥 죽겠대? 울겠대? 아니죠. 마지막 줄에 뭐가 봐? 선선히 가리라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렇죠? 요 반응이 보니까 나는 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행동적 반응이죠. 따라서 이 녀석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 노력하는 거지. 노력하는 거니까 이때 우리는 잡아갑니다. 극복 의지라고 보시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했으면 퍼펙트합니다. 이때 마지막 뭐뭐리라로 끝났잖아.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자, 위씨는 영탄적이니?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영탄적이니? 네, 맞아요. 이것까지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탄적도 맞다. 자, 그래서 거기는 뭐냐면 자, 나는 이제 이리승냥이 그냥 일제예요, 일제. 그치? 내 맡긴 신세인데요. 난 독 차고 갈 거야. 뭐? 도끼를 품겠다 이런 뜻이야. 나 잡아먹어봐. 그럼 너도 죽어. 이런 뜻이야. 왜? 난 독을 차고 있거든. 그죠? 도끼를 품겠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강 갑니다. 2강. 자, 2강 넘기세요. 자, 오늘 2강까지 끝내야 돼요. 최대한 끝내려고 해요, 쌤이. 그래야 저기 뒷전에 실전에 가서 많은 걸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잠깐 쉴게요. 잠깐 쉬겠습니다.